AI한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과정이었어요. 정말 수만 번을 실패해야 겨우 하나를 배운다고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AI가 우리처럼 언어를 써서 스스로를 코칭하면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AI 학습이 마주한 거대한 벽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벽을 그냥 힘으로만 부수려고 했던 예전 방식은 어땠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어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여는 새로운 방법, 바로 G파일을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결과와 이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AI한테 새로운 기술 딱 하나 가르치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초지능 AI를 만든 개발자예요. 이 똑똑한 녀석한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한번 해봐 라고 던져줄 순 없잖아요. 바로 이게 AI 분야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요, 이게 무려 24,000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4,000번이요. AI가 한 번 시도하는 걸 우리가 롤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24,000번의 롤아웃이라니, 이건 시간이나 컴퓨팅 자원 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죠. 이게 바로 그 전통적인 방식,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방식, 무차별 대입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강화학습, 그러니까 RL이라는 건요, AI가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매번 시도가 끝날 때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 딱 하나의 숫자, 점수. 이걸 스칼라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피드백으로 받으면서 배우는 방식인 거죠. 이건요, 비유하자면 게이머가 한 게임을 24,000번이나 계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마지막 점수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대체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전략이 먹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길 찾는 거나 다름없이 아닐까요? 정리해보면 이 강화학습 방식은 수만 번이나 시도를 해야 하니까 샘플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고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피드백이 왜 잘했고 왜 못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 하나 띡 던져주고 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판을 완전히 뒤집는 훨씬 더 직관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AI한테 너 75점이야 이런 숫자 대신에요. 공격 타이밍은 좋았는데 방어가 좀 허술했어. 다음엔 옆쪽을 좀 더 조심해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GPA가 들고 나온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재판은요, AI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언어 능력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코칭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마치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반성하는 것처럼, 아, 이번 시도는 이 점이 좀 아쉬웠네. 다음번엔 이 전략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글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유전, 제네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전략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진화하니까요. 신기하죠? 두 방식을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RL이 달랑 숫자 하나로 배울 때 지파는 온갖 전략과 개념이 담긴 풍부한 텍스트로 배우고요. RL이 수천 번을 헤맬 때 G파는 단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핵심은 뭐다? 바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효율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GMPA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을 부리는 건지 그 내부 작동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GPA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쿼리를 생성해 라는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GPA가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니까 첫 번째 검색에서 못 찾았지만 질문에 답하려면 꼭 필요한 문서를 찾아낼 쿼리를 만들어 처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지시문으로 발전한 게 보이시죠? 이 학습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뤄져요. 자, 첫 번째, AI가 일단 몇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두 번째, 그럼 다른 AI가 마치 코치처럼 그 결과를 보고 이건 좋았고 저건 좀 고쳐야겠는데 하는 식으로 아주 상세한 조언을 글로 써줘요. 세 번째, 원래 AI가 그 조언을 보고 자기의 작전 계획서, 즉 프롬프트를 더 똑똑하게 고쳐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여러 성공 전략들을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모아두는 거예요. 하나의 정답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공 방식을 학습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결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포 QA라는 꽤 까다로운 벤치마크 테스트인데요. GFP파의 성능이 다른 경쟁 기술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특히 저기 강화학습 기반인 GRPO랑 비교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성능 차이가 무려 19%포인트나 나요, 여러분. AI 성능 경쟁에서는 1, 2%포인트 차이도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런데 19%포인트라니 이건 그냥 좀 더 낫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체급이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페파가 이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서 시도한 횟수가 다른 애들보다 35배나 적었다는 거예요. 35분의 1의 노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더 똑똑할 뿐만 아니라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저렴하게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혁신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혁신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둘째, 개발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셋째, 이제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강력한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넷째,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시스템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연구 논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성찰적 프롬프트 진화는 데이터나 예산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잡한 실제 AI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AI가 언어로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스스로에게 가르칠 다음 기술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기술까지 배운 AI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GPA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